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의학통신TV입니다. 한 주간 의학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서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증시에서 제약 바이오 업종은 코로나19 사태로 이른바 테마주로 크게 각광을 받았죠. 특히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 상장에 성공한 바이오 기업도 수십 곳에 달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기업 공개, 즉 IPO를 통한 상장 러시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지난달 두 곳에 이어서 이달에는 5개 기업이 상장합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를 비롯해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와 네오이뮨텍, 바이오다인 등이 상장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흥국증권에 따르면 오는 17일 코스피 상장 예정인 SK바이오사이언스의 공모 희망가는 4만 9천 원에서 6만 5천 원으로 시가총액은 최대 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제넥신이 성인 150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 이상에서 백신 후보 물질의 첫 투여를 마쳤다고 2일 밝혔습니다. 제넥신은 현재 55세 이상 85세 이하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추가 임상 일상도 진행 중입니다. 회사는 두 가지 임상시험의 중간 결과를 토대로 국내와 해외에서 동시에 대규모 임상시험을 실시한 뒤 올해 안으로 국내 조건부 허가와 해외 긴급사용 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세포치료 전문 기업이죠. 이 GC 녹십자셀이 국내에서 첨단 바이오의약품 제조 기업 중 최초로 인체세포 등 관리업 허가를 획득했다고 지난 2일 밝혔습니다. 인체세포 등 관리업 허가는 첨단 재생의료 및 첨단 바이오의약품 관련 법률이 시행되면서 신설됐습니다. GC 녹십자셀은 이 허가를 획득함에 따라 국내 세포치료제 위탁개발 생산기업 가운데 가장 빨리 세포치료제를 생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일명 낙태약, 먹는 임신 중단 약물로 잘 알려진 미프진의 국내 판권을 현대약품이 확보했습니다. 현대약품은 영국 제약사인 라인파마 인터내셔널과 미프진의 국내 판매권 및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약품 관계자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서 식약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허가 과정에서 처방조제 주체를 둘러싼 의학사 간 갈등, 그리고 기독교계의 반대 등 많은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약회사 관련 소식입니다. 보령바이오파마가 그동안 전량 수입에 의존해오던 A형 간염 백신의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보령바이오파마는 국내 최초로 2017년부터 한국인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해 면역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 보령 A형 간염 백신을 출시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A형 간염은 2015년 국가 예방접종 사업 대상으로 포함됐지만 그동안 수입 완제품 백신 3종만 공급돼 왔습니다. 사마제약의 피부질환 치료제죠. 리도맥스가 3월 2일을 기해 일반 약에서 전문약으로 전환돼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리도맥스는 일본 코아사에서 개발한 오리지널 제품으로 30여 년 이상 국내에서 꾸준하게 사용된 피부 질환제입니다. 다만 사마제약 측은 함량이 더 낮은 리도맥스 0.15%를 일반 의약품으로 신규 품목 허가를 취득해 약국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번에는 코로나19 관련 소식인데요. 갑자기 후각이나 미각 능력이 떨어질 경우 코로나19 확진율이 발열과 기침 등 다른 증상보다 확연히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이비인후과 황세환 교수와 서울성모병원 이비인후과 김도현 교수, 그리고 미국 메이오 클리닉 스타이 바에바 박사가 공동으로 6,430건의 논문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약사와 의사들 관련 소식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등으로 큰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 약 385만 명을 대상으로 4차 재난지원금 6조 7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원 대상에서 병원과 약국, 변호사 등 전문직은 제외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보건소나 코로나19 전담병원, 선별진료소 주변의 약국들이 기대했던 정부 지원금 혜택은 무산됐습니다.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이들 약국은 사실상 외래 처방이 중단되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아예 문을 닫은 곳도 상당수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전국 약국에 비대면 거치형 체온기를 지급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 8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국 2만 3천 개 약국에 체온계를 보급하려면 약 30만 원에서 40만 원대 제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공적 마스크 면세 무산에 따른 배려 차원이라고 하는데요. 일선 약사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이미 채용계를 설치한 약국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정부가 약국 자부담을 조건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국회 처리 과정에서 이 대목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의사 관련 뉴스입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박탈하는 조항을 모든 범죄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이 대한의사협회와 야당의 반발로 지난 26일 국회 법사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 개정안을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도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 법안들의 국회 처리 과정은 앞으로도 결코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뽑는 선거가 지난 2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우편 투표는 오는 19일 오후 6시까지 그리고 전자투표는 3월 17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됩니다. 의협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총 선거인수는 전체 회원의 43%인 56,36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을 얻은 당선인이 나오지 않으면 23일부터 26일까지 결선 투표를 진행합니다. 한편 지난번 선거에서 최대집 회장은 득표율이 30%가 채 되지 않은 6,392표를 얻어서 당선된 바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시가 운영한 공공야간약국의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12월 말까지 31곳에서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운영한 결과 가장 많이 팔린 품목은 소화기관 관련 의약품과 해열 진통 소염제로 두 품목의 비중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가장 많이 이용한 연령층은 20대와 30대, 방문 시간대는 주로 밤 10시에서 11시였고요. 토요일 판매 실적이 가장 높았습니다. 서울시는 올해도 공공야간약국 운영을 계속할 방침입니다. 이번에는 제약회사와 의약단체 관련 동정입니다. 유한양행이 한국능률협회가 선정하는 2021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에서 18년 연속 산업부문 1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유한양행은 가장 존경받는 기업 시상이 시작된 이후 18년 동안 제약부문 1위를 단 한 차례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한국신약연구개발조합이 지난 26일 서울 삼정호텔에서 정기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김동연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서 지난해 신약개발이 바이오 경제시대 국가의 빅3 신산업으로 자리매김했다면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내외 환경 변화에 대처하는 신약개발 리더십을 선언하고 7대 사업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병원약사회가 지난 26일 정기대의원총회와 함께 회장 2취임식을 진행했습니다. 이영희 신임 회장은 지난해 결실을 맺은 전문약사 제도가 2023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새 보건산업진흥원장에 권순만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를 임명했습니다. 권순만 신임 원장은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 와튼스쿨 경영학 박사를 취득한 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원장, 아시아개발은행 보건부문 총괄 책임자 등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 의학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서 전해드렸습니다. 한국의학통신TV에 대한 많은 관심과 구독 그리고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